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투자법을 찾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것을 오롯이 지켜내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시장은 내가 경험한 만큼 알 수 있으며 수익은 경험을 통한 극복의 대가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주식시장의 승부사들입니다. 지은이는 한봉우, 김명준 외 5인,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이 책은 5년 전쯤에 읽고 많은 영감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니 감회가 새롭고 다시 읽어도 좋은 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탑 트레이더 7인의 기법과 원칙 그리고 신법 노하우 등을 질문갑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한국판 시장의 마법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타와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7인의 트레이더 모두 훌륭하시지만 마하세븐 한봉우, 보컬 김영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탑 트레이더 두 분의 원칙과 기법 그리고 신법 노하우 중에서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봉우 마하세븐 편. 마하세븐이라는 닉네임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데 실전 투자대회 입상만 무려 19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과 함께 1억 리그에서만 총 8번 우승한 무시무시한 이력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통한 깨달음. 나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현재 시장에서 인기가 있어 대다수의 사람이 관심을 갖고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에 같이 참여했다. 충분한 분석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전체 시장과 종목이 크게 상승한 이후여서 매수하고 나니 얼마 못 가서 주가가 계속 줄줄 흘러내렸다. 이래서는 수익은커녕 원금도 깡통으로 갈 것 같아 당일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 같은 지점에서 미리 매수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전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는데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이쯤 되니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시장에서 경험한 것은 거의 없으나 단순한 깨달음 하나 정도는 남았다. 거래량이 많고 변동폭이 큰 종목이 상승할 때 따라가서 매수하면 손실을 보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지점에서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였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다. 당일 거래량이 많고 변동폭이 큰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급락하면 현재 가창을 바라보는 나의 심리가 점점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 매도세가 거칠게 나오면서 매수 물량을 무자비하게 깨트리는 것을 보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하는 다짐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며 매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이 제일 불안정해지는 시점이 지나면 주가는 위로 날아오르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가가 단기 바닥권에 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바로 잘 되지는 않았다. 두어 달 정도 고생을 했는데 원인은 다음과 같다. 주가가 급락할 때 매도세 거친 포효를 지켜보자니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 금방 극복되지 않았다. 주가가 빠르게 급락하면 하방 경직 구간에서 갭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어디에서 매수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도 매수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하방 경직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바로 재차 큰 급락이 나오기도 하여 큰 손실을 본 적도 있다. 매수 적기에 매수했는데 매수 체결이 되지 않아 주가가 순간 급등하는 것을 보고 추격 매수를 하다가 손실을 본 적도 있다. 그래도 시행착오를 경험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수익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전체 시장과 주도주들이 급락하던 시절이라 나도 모르게 급락주 스캘핑을 했던 것이다. 이후에는 전체 시장과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하던 시절이라 자연스럽게 상승 눌림목에서 눌림목 스캘핑을 익히고 수익을 얻었다. 마하세븐님이 본능적으로 한 투자 방법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투자 방법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법인데 하락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과도한 하락 후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방법이 확률이 높고
상승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많기에 상승 후 눌림목을 노리는 방법이 확률이 다소 높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수익이 난 방식이 있다면 시장 상황을 떠나서 그 방법을 그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에도 본능적으로 시장 상황을 우선 살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투자 방법을 변경해서 하는 부분이 투자 감각과 유연함이 남다르신 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눌림목 매매 방법. 눌림목 매매의 경우 전체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 주도주의 일봉이 5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며 다시 상승하는 지점을 보통 눌림목이라 하고,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한다. 스캘핑 눌림목의 경우는 장중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추세선에서 지지가 되어 다시 상승할 때를 눌림목이라 하고,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한다. 매도는 보통 1파 상승으로 매매를 마무리한다. 2파 상승이나 3파 상승 욕심을 부리지 않는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나의 경우 시장이 좋을 때는 눌림목 매매를 선호한다. 우량주 중장기 매매도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를 선호한다. 단기 매매 기법의 경우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무형의 기술이 생기는 것이므로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하려면 시장이 연습하기에 적당한 시장이 되어야 한다. 급락주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시장이 급락할 때 매매 기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기술을 습득하면 된다. 눌림목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시장이 상승할 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된다. 여기서 눌림목을 연습하는 경우 당일 종목이 상승 추세를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투매가 나오면 급락이 나오기도 하여 급락주 연습도 할 수 있다. 전체적인 효율을 비교해보면 눌림목 매매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 눌림목 매매 위주로 연습하는 걸 권장하는 편이다. 장중 리스크. 주식 보유로 인한 리스크를 피하자는 생각에 스캘핑에 뛰어드는 투자자도 있다. 그렇지만 장중에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레버리지 사용 문제와 잦은 종목 교체, 그리고 내동 매매 같은 것이다. 잦은 종목 교체와 내동 매매는 바늘과 실 같은 것이다. 당일 첫 매매는 아마도 전일 주가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서 매매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 매매는 수익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후 수익을 계속 높이려는 본능 때문에 이리저리 종목을 찾아다니게 되고, 주가의 순간 움직임이 상승 쪽으로 급등하는 듯하면 바로 종목을 교체하여 매매를 시도한다. 이때는 마음속의 불안감이 빠르게 욕심으로 전환되면서 굳이 매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매수 클릭을 하게 된다. 하지만 계속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은 몇 초가 걸리지도 않는다. 결국은 수익보다는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보통 잦은 종목 교체로 순간적인 본능에 의해 고점에서 매수하면 그 다음 행동은 정해져 있다. 매수 이후 순간적인 주가의 급락으로 손절매로 손해를 보거나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고 버티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 중 하나가 성공하려면 눈에 보이는 만큼만 매매하라 이다. 나의 경우 단타 기법의 매수는 상승할 때는 눌림목을 이용하고 하락할 때는 충분히 떨어져서 자율 반등이 나올 구간을 이용한다. 매도는 보통 1파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선 투자자라면 당시 분위기에 따라 2파 상승 또는 3파 상승까지 기다리기도 한다. 단타 매매는 여러 가지 위험이 많다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만을 특정하여 보이는 만큼, 즉 1파 상승으로 매매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이 단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단타 매매의 기회는 거래량이 많고 순간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 때 매매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며 장 초반에 많이 나타난다. 보통 단타 고수들은 오전 10시 이내에 하루 대부분의 수익을 얻고 그 이후에는 리스크를 관리한다. 장 시작 이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들의 좋은 구간이 다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멈추거나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주가의 단기 움직임도 완만해진다. 고수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더 이상 매매가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해 매매를 쉰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란 항상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전날에 아주 크게 수익을 얻은 경우는 오늘 또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욕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10시 이전에 큰 수익을 얻지 못했는데도 이후 불만족으로 계속 매매하게 된다. 10시 이전에 수익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0시 이후에도 수익을 복구하려고 열심히 매매를 하지만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매매하기 좋지 않은 시간대에 본인의 정신이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정신이 무너진 사람이 하는 행동은 보통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급등하는 종목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한 가지다.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를 참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큰 매도 물량을 매수세가 강하게 소화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자동으로 매수 클릭을 따라서 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단기적인 내동매매 구간이라고 생각한다. 경험적으로 성공 3, 실패 7 정도로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각각의 트레이더들은 잘하는 부분과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는데 본인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 위험으로 다가오게 된다. 추격 매수, 손절매 부재, 물타기 같은 위험과 심리에 따른 탐욕, 공포, 집착, 미련 같은 감정에 의해 순간 지배를 받아 계좌가 점점 위험해지는 것이다. 내가 평정심을 잃었을 때 하는 방법을 추천하자면 데이 트레이더라면 오늘만 날이 아니다. 내일도 시장은 열리고 1년 뒤에도 열린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시장에서 뺏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라는 체념 아닌 체념으로 감정을 추스른다. 유활한 능력의 트레이더가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 깡통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단타로 누구나 모두 도전해서 고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 습득이 빠르고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의 경우 고수익이 가능하다. 매매 기법은 어떤 비밀이 있어 그 자체가 엄청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매매 타이밍과 숙련도 그리고 매매할 때 심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관리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이 관건이다. 높은 정신력을 유지하여 매매 원칙에 맞게 정해진 매수와 매도의 최적 타이밍을 찾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컬 김영준 편. 보컬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레이더로 실전 투자 대회에서 무려 12번 입상하였다. 그중 4번은 1위를 차지하였고 대회 최고 수익률 728%라는 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베테랑 트레이더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던 그도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잘했던 것은 아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위치에 올라섰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쁨을 주는 일보다 아픔을 주는 일을 잘 기억한다. 나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깡통이란 단어보다 더 아픈 것은 없을 것이다. 나도 깡통을 차봤고 깡통을 차도록 만든 종목이 있다. 바로 DSR 제강이 그 주인공이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2003년 1월 당시에는 주식에 관한 지식이 초보 수준이었다. 그날도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신규주 3종목을 매수했다. 시가에 매수했는데 상한가를 가거나 바로 위로 오르는 회사들이 많았다. 그렇게 3종목을 500만 원씩 매매하여 계속 수익을 냈다. 계속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큰 의심 없이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았다.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리고 끌어와 2억 원을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시가에 풀 베팅을 했는데 순간 급락이 나왔다. 곧장 최대 미수로 총 5억 원어치를 매수했다. 그러나 내 예상과 달리 하한가로 직행해버렸고 하한가에서라도 손절매를 했어야 했는데 공황 상태에 빠져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다음날 하한가에 손절매를 하고 나니 손안에 5천만 원 가량만 남았다. 쉽게 말해 눈을 감았다 갔더니 5억이 5천만 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 했는데 모든 것이 불안전한 시절이었던 터라 그 돈도 지키지 못했다. 하루 종일 내동매매를 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고작 1,0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 종목은 지금까지도 절대 잊지 못하는 종목이다. 당시 감당하지도 못할 금액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손절매를 하지도 못했고 원금의 대부분이 날아가 버리니 공포심에 던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손절매가 아니라 자포자기에 가까웠던 것이다.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번씩 과도한 욕심이나 확신으로 인해서
비중이 과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은 큰 손실 후에 분노 매매를 할 때나 확신이 클 때 비중을 과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평소 비중보다 크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심리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험 신호를 합리화하거나 쉽게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중 조절에 실패를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본인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럴 때 보통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리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아무리 매매를 한들 손실만 커지기 때문에 이를 늦게라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본인만의 원칙과 절제력 있는 습관 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컬 김영준의 매매법. 나의 경우 단기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데이 트레이딩과 스윙 트레이딩을 섞어 매매한다. 과거에는 투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종목 선택에 제한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투자금이 커질수록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큰 종목 위주로 찾게 된다. 단기 매매 방식 한 가지를 말하자면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수반될 때 기존의 저항선을 큰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뚫는다면 관심을 갖는다. 그 이후에는 대체로 주가가 새로운 방향으로 향할 때가 많다. 정고점을 많은 거래대금과 함께 뚫은 종목, 내 기준으로 최소 거래대금 500억 이상으로 뚫은 종목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한다. 주가가 바로 올라가면 적당한 수량을 매수하지 않고 조정이 나올 때 큰 수량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20일 국영GNM의 경우 정고점에서 거래대금 1000억 원을 터뜨리면서 상한가까지 끌어올렸다. 그 다음날 십자도지가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들더니 다시 급등 랠리가 시작되었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 3, 4일간을 힘들게 만든 후 급등한 종목이다. 큰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중요한 구간을 돌파한 후에 2, 3일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 즉 매물 소화 구간을 기다려서 매매를 하고 2차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영GNM 일봉입니다. 저자님이 이 당시에 이렇게 1000억 원 이상의 상한가봉 터뜨리면서 이 앞전의 매물을 다 소화하는 장대봉이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3, 4일 동안 도정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은 미수 물량을 털어낼 수 있고 이렇게 4일 동안 힘들게 하면서 이쪽에서 따라붙은 개미들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죠. 이쪽 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도정 망청 캔들 후에 상승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중요 라인을 큰 거래 대금으로 뚫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더 이상 더 무너지지 않고 이 기준봉의 중심선을 깨지 않으면서 2, 3일 뒤에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구간을 만약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중심봉을 이탈하거나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매할 계획을 잡고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계속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2차 상승을 노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 후에 조정, 그리고 상승, 그리고 3, 4일 동안 여기에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컵의 손잡이를 만들고 상승했습니다. 이제 원리는 아까 거랑 비슷하죠. 상승 후에 조정, 그리고 상승, 그리고 이 하단에서 아래 꼬리가 나오고 이쪽에서 더 이상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3, 4일 동안 기간 조정 후에 2차 상승으로 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더 뚜렷하고 거래대금도 좀 덜 터진 케이스죠. 그래도 원리는 비슷한 겁니다. 확실하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을 이런 구간, 도질성 캔들, 기간 조정하는 구간에서 손절 라인 걸어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2차 상승을 노리는 방법을 보컬님은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식은 차트에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만으로 판단하여 매매하는 것은 아니다. 종목의 특성과 재무제표, 섹터, 성장성, 테마 등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간혹 이슈가 끝나버린 단발성 테마에서 유사한 모양의 캔들이 나온다면 베팅 금액을 크게 줄이는 편이 낫다. 반대의 경우 급락하는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낸 경험도 있는데 2019년에 에스모라는 종목에서 하루 만에 큰 수익을 올린 기억이 있다. 그 당시 하한가를 3번이나 맞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물론 이런 부류의 종목을 과감히 매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주주가 매도하고 적자 폭이 컸지만 관리 종목도 아니었고 4년 연속 적자 기업도 아니었다. 가격 측면에서 충분히 이점이 있었고 남들이 팔 때 매수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매수했다.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터라 전일 종가를 뚫는다면 분명 더 큰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했다. 이 종목의 경우 3번 정도의 하한가를 기록했고 기술적 반등도 나올 만한 자리였다. 결과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하루 만에 수익률 27% 정도를 낸 종목이었다. 이 매매는 하한가 따라잡기라는 이렇게 하한가나 아니면 과대 낙폭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법한 종목과 구간을 노려서 매매하는 방법인데 이 매매는 비중 조절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기술적 반등 때 수익을 줄 때 먹고 튀는 게 관건인 매매입니다. 그렇지만 하락 추세의 종목보다는 가급적 상승 추세의 종목을 매매하길 권장드립니다. 종목 선정하는 방법. 나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맥락이지만 거래 대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거래 대금 52 정도 종목을 선정한다. 하지만 트레이더의 성향에 따라 많게는 100위까지 우선적으로 봐도 좋다. 새로운 테마, 갑자기 등장하는 테마들의 종목은 다음날도 힘있게 가격이 쭉쭉 올라갈 확률이 높다. 시장은 항상 새로운 재료, 새로운 테마 이런 거에 더 열광을 하고 만약에 새로운 테마가 출현했다면 단기적으로 꺾이기보다 조금 더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도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식상한 테마주는 주가가 조금 오르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져 내리는 현상도 보인다. 특히 아주 작은 거래대금으로 상한가를 만들거나 어떤 이슈 없이 올라간 종목들은 다음날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선정한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주가가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에서 주로 매매하는 편이다. 데이 트레이더는 포지션 트레이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간의 가치를 아끼려는 사람들이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선택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매매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동평균선은 트레이더를 속일 수 있지만 거래 대금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 트레이딩을 할 때도 일단 간단하게라도 기본적 분석을 해야 하며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군들 중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나는 스윙 트레이딩을 할 때 회사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지만 단기간의 악재로 급락이 나온 종목군을 선정할 때가 많다.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도 습관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한 후에 매매하는 편이 좋다. 일반적으로 단기로 트레이딩 할 때는 기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이어야 하고 시장 중심주인지 판단해야 한다. 눌림목과 5일 이평선을 타는 종목인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눌림목 매매의 경우에도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 눌림목을 깨면 전체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므로 1차, 2차 매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 가격이 깨지면 손절매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정해둬야 한다. 매매하기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항선을 뚫었을 때 매수했더라도 저항선이 다시 무너진다면 원칙대로 던지고 재진입하는 방법이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내동 매매를 방지하는 방법. 나도 내동 매매를 한다. 탑 트레이더라고 해서 내동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이없게 손실을 보면 누구나 빨리 복구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한다. 그러면 평소처럼 매매할 종목이 자신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 게다가 조금 더 참았다가 매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빨리 매수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빨리 수익을 얻기 위해서 평소의 타이밍보다 성급하게 매수하고 막상 주가가 멈칫하다가 떨어지면 손절매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쉽게 말해 매매가 완전히 꼬여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매매를 실수했다면 오늘은 내가 좀 잘못된 듯하다 라고 인정한 후에 밖에 나가 바람이라도 쐬면서 HTS에서 멀어지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된다. 나도 과거에 20일 연속으로 수익을 내다가 내동매매 한 번으로 모두 날려버린 경험을 여러 번 했다. 그만큼 스스로를 잘 컨트롤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어렵다. 매매 기법을 익히는 것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 마인드 컨트롤이 어렵다면 주식 투자는 도박과 비슷해진다. 도박장에서
돈을 잃으면 손을 털고 일어나야 하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추세는 무너지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 매매하고 마음이 급해지니 베팅 금액도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나도 모르게 이 종목, 저 종목 가리지 않고 주문을 넣을 때 내동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멈춰야 한다. 주식시장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매일 열린다. 그러므로 단 하루 만에 승부를 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나의 경우 손절매를 크게 했을 경우에는 항상 계좌를 캡처해 놓는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나의 매매일지는 소위 폭탄 맞은 기록만 있다. 나는 수익을 냈을 때보다 실수를 했을 때 반드시 기록을 하는 편이다. 그 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복귀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살면서 계속 동일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수임을 알면서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면 돈이 걸린 주식시장에서는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습관이라면 지금이라도 고치는 것이 소중한 돈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큰 손실이 난 매매일지를 본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힘들어도 봐야 한다.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잘못된 매매를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솔루션은 멀리 있지 않다.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결코 쉽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해오고 있다. 만약 크게 손절매했다면 나처럼 실수를 복귀하고 자신의 매매를 지속해서 들여다봐야 한다. 종목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진입과 청산의 시기가 잘못되었는지, 또는 외부 변수인지 혹은 자신의 실수인지 등의 문제를 찾고 연구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의 반복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주위를 살펴보면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는 트레이더가 있고 많은 고생을 한 다음 올라가는 트레이더가 있다. 나는 많은 고생을 겪은 후 올라온 트레이더이다. 나처럼 고생을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통 속에서 많은 걸 배운다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쉽지 않다. 주식시장은 어떠한 학문보다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곳이다. 돈이 오고 가는 주식시장에 일확천금만 꿈꾸고 그냥 뛰어드는 개미 투자자들이 많다. 세상에 공짜로 주는 돈은 없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시황 분석 등 많은 걸 공부해야 한다. 또한 주식시장을 감각으로 느껴야 한다. 주식시장은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곳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재무제표가 너무 좋으면 그것만 보고 매수한다. 하지만 그때부터 주식은 떨어질 확률도 높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생명체와 같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수학처럼 정답을 만들려는 트레이더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가끔은 남들이 사기 싫어하는 자리에서 사기도 하고 남들이 사고 싶은 자리에서 팔기도 해야 한다. 누구나 강조하겠지만 주식 투자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해야 성공할 수 있다. 트레이더 중에 매매를 잘하다가 한순간에 망가지는 트레이더를 많이 보았다. 예를 들어 매일 매매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수익을 내다가 어느 날 실수해서 꽤 크게 손실을 보았다면 그날은 특별히 조심해서 매매해야 한다. 그때 잃은 돈을 모두 복구하기 위해 내동매매를 한다면 수익을 내었던 돈마저 다시 반납하게 된다.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브레이크 없는 폭주 열차처럼 돌변해서 그날 돈을 다 잃을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인드는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내가 매매할 때 지키는 원칙이다. 한 번씩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 주식 시장은 조급하면 지는 게임이다. 빚을 진다는 것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길 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빚을 지는 순간 인생이 파탄으로 간다는 것을 명심하라. 2. 종목이 없을 때는 매매를 쉬어야 한다. 데이 트레이더들은 매일매일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자신이 사고 싶은 종목이 안 보이는데도 억지로 매매하다가 손실을 입을 때가 많다. 3.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주식 매매가 잘 되어 돈을 벌게 되면 주식시장이 별거 아니구나
이제 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때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돈을 벌수록 시장에 겸손해져야 한다. 4. 어느 정도 돈을 벌면 수익을 출금하고 그 돈으로 주식보다 안전한 재테크를 한다. 주식은 고위험 자산이다.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 1억 원에서 10억을 만들려면 1000%의 수익을 내야 한다. 하지만 10억에서 5억 원으로 반토막이 나면 50%의 손실을 입는 것이다. 주가는 오르기는 어렵지만 내려가는 것은 한순간이다. 5. 오버나잇을 할 때는 절대 미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주식 자본금의 30% 이내로만 투자한다. 장이 끝나고 악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오버나잇은 조심해야 한다. 6. 단기 매매는 거래량이 많고 거래대금이 큰 종목을 매매한다. 7. 항상 매매법은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 주식시장은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 자신의 매매법이 어느 날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응용해야 한다. 계속 고집을 부리는 순간 손실이 난다. 주식 투자자는 항상 유연해야 한다. 8. 작전주 정보는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쓰레기다. 진짜 작전하는 종목들의 정보가 일반인의 귀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의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것일 뿐이다. 9. HTS에 뜨는 찌라시를 조심하자. 가끔 HTS 기사를 보면 무슨 특징주라 지칭하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고 따라서 매수할 경우 주가가 오를 확률은 20%도 되지 않는다. 10. 탐욕을 부리지 말라. 사람은 욕심을 가진 동물이어서 어느 순간 자신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욕심이 생긴다. 오버슈팅에 베팅을 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매도 못하다가 큰 손실을 볼 때가 많이 있다. 나도 항상 주식시장에 접근할 때 주의하려고 노력한다. 11. 쉬는 것도 투자라는 걸 알아야 한다. 장이 너무 엉망이거나 슬럼프가 올 때는 잠시 쉬는 것도 괜찮다. 주식시장은 매일 열린다. 이럴 때 잠시 쉬었다가 매매하면 오히려 더 잘 될 때가 많다. 12. 투자는 항상 자기 책임이다. 이 종목 크게 간다. 정말 이 회사가 좋아진다라는 식의 말을 인터넷이든 지인에게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이를 듣고 매수해서 손실이 나면 남 탓을 한다. 나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직접 분석을 해본 후 매수를 한다. 절대 무작정 남 말을 듣고 사진 않는다. 주식시장에서 남 탓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 13. 기업 분석과 공시는 꼭 확인해 봐야 한다.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유상증자나 추가 상장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추가 상장 때 주식 물량이 쏟아져서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다. 이는 공시만 읽어봐도 당하지 않을 손해이다. 또한 전환사채의 경우도 분기보고서에 모두 나와 있다. 항상 기업을 분석하라. 14. 매수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매수하라.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할 때 과연 원칙에 입각해서 샀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본 후 사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15. 현금이 최고의 종목이다. 기회는 항상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은 현금이 없다고 한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우량한 회사는 현금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 16. 손절매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기 매매뿐 아니라 기업 분석이나 회사 가치를 분석하고 매수했을 때도 손절매를 한다. 업황이 나빠지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기 매매에서 큰 손실을 작은 손실로 막는 것도 돈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왕이면 손실을 보지 않을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투자했으면 한다. 투자를 여유롭게 하라. 주식시장은 마음이 편해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나도 과거에는 누군가에게 쫓기듯 매매한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손실에 손실을 거듭하고 결국 파멸을 맛보았다. 마음이 불편할 때는 당장 매매를 멈춰야 한다. 과거에 나는 6개월 정도 매매를 멈춘 다음에 평온을 되찾은 후 다시 매매를 잘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하게 하라.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다가도 스스로 확신이 없어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 또한 투자 방식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경제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투자법을 찾았다면 매매는 단순하게 해야 한다. 자신에게 잘 맞는 몇 가지 매매법만 열심히 익혀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투자는 여유롭게 그리고 단순하게 하라는 말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말처럼 들리지만 보컬님의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 끝에 나온 말이기에 쉽게 흘려들을 수 없는 가치 있는 말입니다. 투자의 핵심은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로움과 인내이고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매매 원칙과 신법의 중심축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